자, 그러면 항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요. 역할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항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옵소나입니다. 보체와 비슷하게 세균을 코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입세포가 보체도 인식할 수 있었지만 항체의 FC 부분도 인식합니다. 항체 그 불변불안 지역 있잖아요.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은 이제 무엇이 있나 하고 들여다보고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체들이 항원을 둘러싸고 식세포 작용, 대입세포의 작용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일이 일어나죠. 자, 우리 침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 요거 이 모습을 한번 보시면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이 항체라고 하는 애가 팔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양쪽에 이제 이렇게 항원을 이제 붙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발 형성이 될 수가 있죠. 다발. 그럼 이제 침전이 되죠. 침전. 자, 밑에 있는 것은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건요. 요 용어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다클론 항체라는 용어를 볼게요. 다클론 항체는 건 뭐냐면, 이게 항원인데, 여러분. 이게 항원인데, 항원이라고 하는 애에 여러 종류의 항원 결정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여러 종류의 항원 결정부거든요. 이게 항원 결정부라고 하는 애가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항원 결정부가. 그러면 항원 결정부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비세포들이 각각 다른 비세포들이 각각 만드는 이 항체가 각각 결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항체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클론 항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비세포가 아니라 여러 개의 비세포가 어느 하나의 항원을 향해서 항체를 다 분비한다면 그런 항체들을 우리가 다클론 항체라고 불러요. 그러면 다른 말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있겠죠? 단일 클론 항체.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을 때 여러분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자, 단일 클론 항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세포가 항체를 분비했고 그 항체가 항원에 결합한다. 그것만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항원에 대한 항체가 한 종류밖에 없는 경우. 그 경우는 우리가 단일 클론 항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막공격 복합체 형성하는 데 도와주죠. 보체가 IG급과 IGN급 항체의 그 꽁무니 FC 부분에 붙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막공격 복합체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구멍을 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도와줄 수가 있다. 자, 바이러스의 중화. 자, 이건 이제 뭐냐면, 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애가, 이게 바이러스인데, 숙주에 해당하는 애에 감염을 하려고 할 때, 바이러스에 있는 단백질, 숙주에 있는 단백질 서로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우리가 리간드라고 부르고, 숙주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우리가 수용체라고 부르는데, 이 둘이 만나야 얘가 감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항체가 있으면 리간드 이렇게 딱 붙어버려요. 항체가. 그러면 이 리간드가 수용체가 못 붙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중화라고 불러요. 바이러스 중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것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그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질환이 몇 해 전에 이제 또 엄청난 유행을 이제 했었던 적이 있어서 전 세계가 막 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죠. 아프리카 지역 쪽에서 창궐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있을까요? 사람들이요? 있죠.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게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그 항체가 사람들마다 약간 다를 텐데 강력한 항체를 갖고 있는 분은 사는 거고요. 강력한 항체를 갖고 있지 못하면 대항력이 작으니까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사율이 되게 높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혈액에는 뭐가 있을까요? 항체가 다른 거 분비된 게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혈액, 그 혈청으로부터 항체를 얻어가지고요. 좀 위독한 분들한테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중화라는 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증식하고 돌아다니다가 중화가 되고 이제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치료가 되는 이런 거를 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의료 목적으로도 많이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혈액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항체에 대한 얘기에 이어서 수혈에 대한 얘기, 혈액형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항체에 대한 얘기는 이 수혈 관계로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이 수혈 관계를 여러분이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혈액형이라는 거는 여러분 뭔가요? 혈액형. 예. 수혈할 때 같은 혈액형끼리 수혈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아시고요. O형은 A형, B형, AB형이 다 줄 수 있어. 이런 거 아시죠? 자, 그런 거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사실 조직 이식과 비슷한 겁니다. 내 거 조직은 이식할 수 있는 것처럼 MH 같은 사람 거 이식할 수 있는 것처럼 혈액형이 같으면 이식할 수 있어요. 수혈할 수 있어요. 근데 혈액형이 다르면 이식을 왜 못하죠. 수혈을 못해야 되죠. 근데 가능한 게 있으니까 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게 된 거죠. 자, 먼저 혈액형은 뭔가요? 적혈구 표면에 있는 탄수화물 또는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한 겁니다. 그 중에 ABO식 혈액형이 가장 유명합니다. 수혈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RH 플러스 마이너스 혈액형이 그 다음 유명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RH 플러스 혈액형이거든요. 그러니까 ABO식 혈액형만 자꾸 따지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RH 플러스 마이너스 혈액형도 상당히 중요하게 따지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자, 먼저 ABO식 혈액형 익숙하죠? 그것부터 얘기해 보면요. 자, ABO식 혈액형은 적혈구 표면에 있는 탄수화물로 구분하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적혈구라고 생각했을 때, 네? 적혈구의 표면에 A타입 탄수화물, B타입 탄수화물, A타입과 B타입 없는 거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래서 A형, B형, AB형, O형이에요. 간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유전자형도 마찬가지. A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 만들 수 없는 유전자, 그지? 만들 수 없는 유전자를 가져도 A 하나만 만들 수 있으면 A형이죠. B형도 마찬가지죠. 네. O형은 뭐예요? 둘 다 만들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유전자형이 이렇습니다. 그럼 항원과 항체의 반응을 제가 얘기한 건데, 응집원에 해당하는 것은 저 탄수화물들이고요. 응집소에 해당하는 건 항체예요. 항원 항체 반응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항체가 왜 갑자기 나왔느냐? 자, A형인 사람은 B형인 혈액을 수혈받으면 항체가 만들어질 건데, 묘하게도 미생물들이 A와 B 유사한 탄수화물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생물들이. 그래서 미생물들이 내게 간염을 했을 때 그에 대한 항체를 우리 체내는 만드는데, A형인 사람은 면역 관용이 일어나서 A-like 미생물의 탄수화물을 공격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B에 대한 것만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를 뭐 갖고 있습니까? 항비항체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B형인 사람은 역시 면역 관용 현상에 의해서 B를 공격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게 B형이니까 B인데, 그지? 그래서 A를 공격할 수 있는 항A 항체 갖고 있습니다. AB형은 항체 갖고 있으면 안 되겠네. O형은요, 알파 베타라고 불리는 항A 항체와 항B 항체를 다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A를 공격한다 항A, B를 공격한다 항B, 항체 다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체를 갖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항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항원이 들어와야 항체 만들잖아요. 그럼 A형인 사람은 B형의 혈액을 받았을 때 나는 A인데 너가 B를 줬으니까 B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공격하자.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내 체내에 항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꽤 센 거예요. 그래서 수혈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혈 관계를 보시면 같은 혈액형끼리 주고받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같은 혈액형끼리 주고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혈액형끼리 주고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자, O형인 사람은 다 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줄 수 있죠. O형인 사람은 A형, B형, AB형이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O형은 어느 누구에게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에게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체가 알파 베타가 있거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항체가 중요해요. O형인 사람이 항체를 줄 수도 있죠. 근데 그 항체는 얼마 안 되니까 주는 건 별로 위험하진 않아요. 내가 만드는 게 중요해요. 물론 많이 주면 문제 있어요. 많이 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른 혈액형끼리는 수혈을 잘 안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따지고 있지만 사실 뭐 A형 많은데요, 뭐 B형 많은데요. 왜 굳이 다른 사람의 혈액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임상에선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수혈 관계. 자, 그럼 누가 모든 혈액을 다 받을 수 있어? AB형. 누가 모두에게 혈액을 다 줄 수 있어요? O형이죠. 자, 이번엔 판정입니다. 자, 어떤 사람의 혈액인가 이거 몰라요. 이거 혈액형이 뭔지 몰라요. 이 적혈구 쪽입니다. 이 혈액인데 뭔지 몰라요. 이 혈액형을 판정하기 위해서 내가 항체를 이제 풀어보는 거죠. 이게 혈청입니다. 혈청. 혈청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 안에 들어있는
피브리노겐 제거, 혈구 제거 한 것이 혈청이죠. 거기에는 항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A형 혈청이면은 항B항체가 있는 거고요. B형 혈청이면요. 항A 항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응집 반응 시켜보니까 응집이 일어났대요. 그럼 항B 항체하고 응집 반응한 거니까 이거 뭐예요? B형이 되는 거잖아요. 이쪽 응집이 안 일어났대요. 그럼 이 사람 B형이죠, B형. 아시겠어요? 이해 갑니까? 자, 마지막 태아와 산모의 관계입니다. 태아 산모 관계에 문제 없어요. 태아가 A형이고 산모가 B형이에요. 그러면 어머니의 안에 요 A형인 태아가 있는 건데 문제가 없어요. 왜? 알파라고 하는 항체가 넘어가지 못해요. IgE N급 항체예요. 탄수화물에 대한 즉 항원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항체가 IgE N급까지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IgG급은 단백질 항원 인식하는 경우에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적혈구 표면에 있는 탄수화물 가지고 하기 때문에 IgE N급밖에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미생물이 아일라이크, 빌라이크 탄수화물을 기준으로 쓰고 있다고 그랬죠.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IgE N급 항체까지밖에 안 만들어져요. IgE N급 항체는 태반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태반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IgE N급 항체니까. 자, 그런데 이제 RH 플러스 마이너스 혈형은 완전 달라져요. 자, RH 플러스 마이너스 혈형은 적혈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D라는 단백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RH 플러스 혈형인 사람은 D라는 단백질이 있는 거고요. RH 마이너스인 사람은 D라는 단백질이 없는 겁니다. 유전자형은 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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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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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해서 RH 플러스 마이너스 혈형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응집원이 있는 거고 이 사람 없는 거고요. 응집소 둘 다 없습니다. ABO식 혈형에서는요. 미생물이 A라이크, B라이크 탄수화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사람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이런 단백질을 안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체를 원래는 갖고 있지 않죠. 그런데 언제 생겨요? 예, RH 플러스인 혈액을 수혈하게 되면 그제서야 항 RH 항체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반응합니다. 이게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가 없는 거죠.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수혈 관계를 보시게 되면 같은 사람들끼리는 뭐 주고받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끼리, 다른 형태끼리는 RH-인 사람은 RH 플러스인 사람에게 혈액을 줄 수 있지만 RH 플러스인 사람은 RH-인 사람에게 혈액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보편, 공혈자, 혈액을 항상 줄 수 있는 애 누굴까요? RH-인 O형이죠. 자, O- 표현합니다. O-인 사람은 보편 공혈자예요. 그러면 항상 받을 수 있다. 보편 수혈자. 누굴까요? 네, A, B형이면서 RH 플러스인 사람이죠. A, B형이면서 RH 플러스인 사람. 이 사람은 보편 수혈자가 되는 거죠. 보편 수혈자.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판정하는 거 여러분 거의 출제하지 않으니까 이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항 RH 항체에서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그럼 RH 플러스 혈액형이죠. 항 RH 항체에 의해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RH 마이너스 혈액형이죠. 자, 산모태아의 관계. 자,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ABO식 혈액형은 문제가 없는데 여기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에 문제되냐면 어머니가 RH 마이너스, 태아가 RH 플러스일 때에만 문제가 돼요. 이 경우만 문제가 됩니다. 자, 어머니가 RH 마이너스이고 태아가 RH 플러스예요. 첫째 아이 괜찮아요. 적혈구가 어머니에게 넘어갈 일이 없어요. 태반을 통과하는 물질은 단백질보다 작은 것들을 통과하는 거예요. 항체도 IgG급밖에 통과 안 해요. 그럼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첫째 아이는 무사히 출생합니다. 첫째 아이는 괜찮아요. 무사히 출생을 해요. 그런데 태어날 때 그 첫째 아이의 혈액이 일부가 어머니에게 넘어갑니다. 그럼 어머니가 항체를 만드는데 이 적혈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항체를 뭘 만들어요? 항 RH 항체 IgG급으로 만드는 거야. IgG급. 이게 중요하지. IgG급 만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IgG급 항체를 만들었으니까
태반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문제가 되죠. 만약에 둘째 아이도 RH 플러스였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둘째 아이가 RH 플러스였다. 그러면 IH G급 항체죠. IH G급 항체. 이건 태반을 통과해서 넘어가요. 그럼 태아에게 넘어가서 태아의 적혈구를 파괴시키는 용혈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태아가 죽습니다. 적혈구가 파괴되면 나오는 물질들에 의해서 태아가 죽죠. 위험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결혼 금지? 뭐 이렇게 할까요? RH 플러스인 남성과 RH 마이너스인 여성은 결혼 금지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책이 있어요. 자, 대책은요. 첫째 아이 출산할 때 로감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이제 이건 상품명인데 로감이라고 불리우는 항체를 주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산모의 몸속에 로감이라는 항체가 들어있는데 이 항체는 태반 통과해서 태아에게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몸속에만 이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첫째 아이가 이제 출생하는 그 전후에 넣는 건데 그 출생할 때쯤 이제 적혈구가 어머니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로감이라는 항체가 미리 태아의 적혈구를 파괴시켜주는 거죠. 그럼 태아의 적혈구가 어머니의 면역기를 활성화시키진 않죠. 어머니의 면역기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니까 태반 통과하는 IH급 항체를 만들진 않죠.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첫째 아이의 적혈구를 미리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이거 많이 또 혼동하시더라고요. 첫째 아이 출산하기 전후에 로감의 항체를 넣어준다. 전에 넣으면 출산하기 전에 넣으면 첫째 아이도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안 넘어가요. 태반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세 번째 시간에는 항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다 봤습니다, 여러분. 항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항체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특히 그 특성하고요. 항체의 역할 있잖아요. 그 특성 그거 하고요. 그다음 수혈 관계에 대한 얘기. 이걸 중심으로 좀 기억해 주십시오. 출제가 간혹 나오는 또 역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역계가 좀 상당히 긴 편이어서 제가 일부러 좀 몇 개를 쪼갰어요. 그 쪼갠 것들을 여러분 중심으로 정리를 잘 하도록 하십시오. 예, 면역계 내용에서 여러분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아셔야 됩니다. 그 특징을 다 정리하시고 준비하시면 한 문제 맞히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V 단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W 단원 생식과 발생 파트를 강의하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